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9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 비트코인 현재 1억 6천만 원대까지 쭉 이번 주 PPI와 CPI 주요 이벤트를 거치면서도 잘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요. 다만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소폭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일봉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오늘 이 음봉 자체에서 달린 이 윗골이 지금 이제 최고점 찍어준 게 원화 기준으로 1억 6,160만 원대를 좀 최고점을 찍고 지금 소폭 눌리고 있습니다. 단기 4시간 봉 보시면 이렇게 또 윗꼬리를 세게 단 음봉 이후에 조금 회복을 못하면서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차트를 좀 그리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바닥권에서의 이런 아랫꼬리가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단기적인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심하게 달렸다라고 한다면 또 반대로 이런 식으로 쭉 어느 정도의 좀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뭐 밑에 구간에서 잘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물량을 좀 줄여두는 게 주말에 조정을 앞두고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주말간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쭉 빠지게 되면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는 오게 됩니다. 이전 저점만 깨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이제 시장은 PPI도 지나갔고 PPI도 다소 이제 좋게 나왔고요. CPI도 2.9% 시장 예측치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전달비만 0.1% 정도, 이렇게 0.3을 예측했는데 0.4가 나오면서 전년 대비는 2.9% 시장 예측치랑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CPI에 대한 쇼크는 없었다. 오히려 시장 예측치대로 조금 나와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래도 굉장히 좀 무난하게 CPI가 지나갔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주요 포인트는 9월 17일 FOMC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토대로 해서 어제도 이제 CPI 전에도 롱 포지션들을 좀 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 롱 포지션 어제도 오후 7시부터 롱을 좀 진입을 했었는데 CPI 발표 이후에도 쭉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계속적으로 이제 이 쇼청산 매물대에 대한 목표치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좀 잡아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 롱 목표가 이전 영상에서도 요 자리 4550에 대한 목표가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더리움은 누가 보더라도 최근 흐름이 어쨌거나 이 4200을 안 깨면서 이렇게 쭉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턴을 한 거죠. 유턴을 어느 정도 하면서 쇼청산 매물대도 어느 정도 도달을 해준 모습입니다. 4563달러까지 찍고 현재 소폭 좀 눌리고는 있지만, 자, 이 정도 눌렸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유턴을 단기적으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또 고점 트라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요 아랫골이 달리는 지점에서 요 자리에서 조금 지지받길래 짧게 여기 손절 잡고 롱을 들어가서 잘 올라가다가 푹 내려찍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롱은 손절이 나갔지만 여기서 롱을 다시 조금 잡아서 현재 조금 수익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자리는 좀 지켜줘야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한 추가 상승을 좀 점쳐볼 수 있는 게 어쨌거나 요 자리죠. 딛고 쭉 올려준 자리, 여기가 이제 CPI에서 굉장히 흔들린 자리죠. 저희는 이제 어제 롱을 진입을 해서 요런 자리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잘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목표가 이상 좀 수익을 냈었고, 요런 식으로 뭐 19,000불, 20,000불 이렇게 수익 내신 분들도 인증을 해주셨고요. 비트롱 360% 좀 고레버리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이 CPI 끝나고 나서 상당한 흔들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흔들고 나서의 어떤 이제 방향성입니다. 결국에 이런 흔들기가 나왔을 때 아랫꼬리를 잡아먹으면서 내려가면은 추가 하락으로 가는 거고요. 윗꼬리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 쪽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윗꼬리를 잡아먹는 방향으로 비트와 이더리움이 다 올라간 거죠. 이더리움도 윗꼬리 잡아먹었고 비트코인도 여기 21시 30분이죠. 여기서 CPI 발표하면서 흔들고 나가지고 바로 쭉 올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116K까지 터치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일단은 보여주는 그런 관점들,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 그리고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특히 조금 다반지가 나와 있었던 그런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4200선을 이게 좀 시간봉도 아니고 일봉인데 이런 식으로 이 4200을 안 깨면서 바닥을 다진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를 손절 잡고 충분히 상방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의 이런 유턴 가능성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와준 모습은 상당히 좀 다행이고, 특히나 지금 자리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의 좀 마지막 이제 이더리움의 롱타점이 된다. 이 정도 자리를 좀 지켜줘야 이런 식으로 다시 추세를 살리면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추세를 만약에 오늘 다시 전고점 트라이를 가서 4,560달러까지만 가줘도 주말에 어느 정도 자리 지켜주다가 결국에는 다음 주 수요일이죠. FOMC가 9월 17일 수요일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일까지 조금 더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더리움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고점 갱신하고 또 빠진다든지 그런 흐름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흐름상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의 저점을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도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런 아랫골이 좀 세게 달린 단기로 뭐 아랫골이 그렇게 15봉봉 보시면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자리를 왜 지켜줘야 되냐면 이더리움이 여기서 딛고 내려가다가 요런 식의 아랫골이 달리고 나서 고점 돌파를 이런 식으로 해줬고요. 그러면 추세를 이어가려면은 다시 이 저점 자리를 가면 안 됩니다. 다시 4490을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향 못 돌리고 이 4490을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여기서 뭐 조금 이제 쌍바닥형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후에 이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을 조금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자리에서도 보시면 결국에는 저점 자리를 계속 높여주니까 이런 식으로 발산이 나오는 거고, 지금 자리도 이전에 이제 저점을 조금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름 4시간 동안 떨어진 이런 식으로 4시간 동안 떨어진 구간을 어느 정도 좀 회복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상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특히나 이제 이전에 찍은 요 자리 4490에 대비해서 저점도 높여놓는 자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쭉 이런 식으로 또 돌리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롱을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한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나 좀 단기적인 시각으로 조금 접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시간봉 기준의 역은 단타 개념인데, 어차피 시간봉이나 4시간봉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올라온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두 가지 접근법이 있겠죠. 손절을 굉장히 짧게 잡고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는 전략, 요게 굉장히 좀 안전하고 손절 나갔을 때 리스크도 적고 어느 정도 조금 레버리지 쓴다라고 하면 위쪽으로 터졌을 때의 수익성도 조금 높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는 물타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빠질 경우의 수에는 물타다가 청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단기적으로 조금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손절을 짧게 잡고 추가 상승을 보는 관점이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조정이 세게 나올 수도 있죠. 특히 주말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쭉 빼고, 여기도 올라갔다가 쭉 빼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지금도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뭐 4,300선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분할 롱을 진입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한번 이런 식으로 좀 W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상승을 좀 노려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했을 때 주말까지는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방법보다는 첫 번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눌려주는 그림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4,300과 4,400 구간에서 다시 한번 롱을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잘 잡아볼 예정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짧게 손절 잡고 뭐 오늘 밤에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그림 기대해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짧게 잡는 손절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 이탈이 나오게 되면은 좀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이제 차트도 사실 그렇게 아까 원화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쭉쭉쭉쭉 올라오고 나서 결국에는 쭉 밀렸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말을 앞두고 조금 조정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무리한 롱 진입은 권장드리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PPI, CPI 그런 이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줬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제 호재, FOMC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0.25%를 금리를 내릴 것이냐, 0.5%를 내릴 것이냐, 이제 그 분위기로 이제 잡혀가는데, 현재 CME 페드워치 기준,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시면 0.5% 빅스텝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확률은 현재 7.5%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CPI가 좀 더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었는데, 사실 전월비는 좀 0.1% 높게 나오긴 하면서 뭐 선방했다라는 측면이지 좋지는 않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빅컷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오히려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고용이 여전히 좀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연준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획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는
9월 17일 FOMC에서 과연 몇 퍼센트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지금 어느 정도 이번 주 내내 쭉 올려줬던 흐름에서 단기 조정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롱 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물타기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짧게 손절 잡고 추가 상승을 보지만 손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주말까지 해서 주말에 어느 정도 쭉 이제 내려오고 나면은 조금 안전한 구간대가 이 4,300에서 4,400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4,200은 바닥으로 봐야 됩니다. 4,200을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은 사실상 5,000달러, 6,000달러를 볼 수 있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꺾이게 되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한 자리고 일봉으로도 굉장히 오래 지지했고 이번에 방향을 좀 틀어주기도 했고요. 근데 다시 이걸 내려가는데 4,200을 깨고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사실 그 이후에는 조금 희망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또 접근을 하면서 다시 4,600선 이상으로 올라와줘야 이후에 신고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생명선이 이더리움은 결국에 4,200으로 지금 정해져 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눌리더라도 4,200은 깨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안전하겠고요. 단기적으로도 직전 1시간 전에 찍은 이 저점 자리 이탈하게 되면 쭉 이런 식으로 주말까지 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려와도 이 4,200 깨지 않으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좀 추세를 살릴 가능성, 여전히 뭐 기관들은 많이 매집을 하고 있고 매집해서 이제 스테이킹으로 넣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블랙록이 이렇게 또 청사진을 발표했죠. 모든 자산의 토큰화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해달라고 나스닥 거래소와 SEC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사실 블랙록이 요청한 거를 지금 거의 다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와 블랙록이 그리는 이 시장, 그리고 앞으로의 그림은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랠리 안에서 이런 토큰화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그에 따른 이런 주식과 코인들의 랠리를 지금 노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미 블랙록이 출시한 이 비들이라는 미 국채와 채권을 토큰화한 이 MMF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렇게 시장에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앞으로 뭐 주식 쪽에 접목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AI처럼 또 하나의 테마, RWA 테마가 주식시장에 또 불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의 수혜를 토큰화, 말 그대로 토큰화기 때문에 이런 토큰 시장, 코인 시장에 대한 어떤 관심으로 또 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을 때 이더리움도 좀 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금 눌리더라도 이더리움은 4,200선만 조금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요 기간에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트는 그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4,200은 깨면 안 된다, 그렇게 강조를 드릴 수가 있겠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제 107K를 좀 찍고 여기서 107.2K에서 쭉 반등을 해주고 나서 지금 소폭 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이 정도 올라왔으면 눌릴 수 있죠. 다만 이더리움도 4,200이 중요한 자리라고 한다면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8K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V자로 해준 자리고,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가격적으로 좀 더 상승세를 어느 정도 조금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는 주봉입니다. 비트코인 주봉상 딱 보시면 이번에 찍고 2주간 반등준 108K 정도는 좀 지켜줘야 여기서 조금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추세를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불씨를 살리는 자리가 108K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4분기엔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는 당연히 이제 금리를 내리는 그런 유동성 장세를 기대하고, 이런 RWE 테마라든지 이더리움에 대한 스테이킹 허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여전히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좀 더 기대할 만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풍부한 유동성과 가상자산의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규제 흐름 등에 힘입어서 크립토 강세는 4분기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108K를 깨지 않는 한 쭉 내려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내려오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0K 정도 부근에서부터 조금 매집을 노려볼만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눌리는 추세가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 굳이 지금 롱을 진입해서 주말간에 고통받기보다는 주말 지나고 어느 정도 또 내려오면 또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최대한 안전하게 잘 잡아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어차피 내려오면 롱으로 조금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짧게 손절을 잡아놓은 그런 자리들, 추세를 지켜줄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추세를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살려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은 짧게 잡고 조금 상승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알트 같은 경우에도 뭐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도 패턴이 지금 계속 보입니다. 일봉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여기서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프트 같은 경우도 여기 선 그어놨죠. 683원 정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683만 지켜주면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위쪽으로 한번 발산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어차피 683 안 깨면서 또 매수 지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조금 선물 시장에서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 왔다 갔다 이런 자리, 눌림목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가 위에 올라오면 또 팔고, 지금 1000원의 벽을 쉽게 못 넘고 있죠. 요런 자리까지 올려주는데 1000원의 벽을 쉽게 못 뚫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트라이 하면은 언젠가 이쪽으로 쭉 뚫으면서 위에, 그 다음에 이제 1200원, 1400원 정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주는 흐름도 조금 기대할 만 하지 않나. 나름 저점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다. 드리프트 현재 시총 3,300억대, 그렇게 가볍지도 않지만 잡코인의 시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잡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만 자금이 들어와도 위쪽으로 발산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거 조금 이제 관심을 두고 지켜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도 뭐 온도 파이낸스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온도 파이낸스도 잘 올라왔습니다. 무댕도 잘 올라왔고 세이, 아발란체, 웜홀 이런 것도 최근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잘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올라왔으면 어느 정도 좀 익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블랙록이 RWA를 굉장히 미는 그 테마의 한 가운데 있는 코인이고, 이 주봉으로 심플하게 보시면 그래도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희망회로를 돌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쌍고점을 좀 찍으러 가는 흐름도 기대는 할 만하거든요. 다만 일본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번 주에 쭉쭉쭉 어느 정도 올라오면서 계속 이전에 이 원화 기준 1600원에서 저항을 계속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항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내려오게 되면 뭐 아까 드리프트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비슷한 자리입니다. 드리프트는 683인데 온도 파이낸스는 1200원에 딱 또 이제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저항받고 내려오면 1200원쯤 해서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내려오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 매수 타점이 된다. 이후에 이제 온도 파이낸스는 조금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또 발산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관심에 둘만하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런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렸고, 요런 자리 지금 딛고 올리고죠. 그럼 여기서 또 빠져도 이 369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400원 자리까지 왔을 때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 이후에는 조금 더 발산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 600원 정도까지도 노려볼만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주봉상 요 자리에 거래량 쭉 터트리면서 한번 올려놓고 옆으로 횡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횡보하다가 한 방 더 위쪽으로 올려주는 흐름을 세이에게서 조금 기대할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라나도 최근에 쭉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35만원을 눈앞에 좀 두고 있는 솔라나인데, 이런 것도 현재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 오늘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도 이전처럼 이런 식으로 쭉 잘 올라가다가 쭉 밀리는 그림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는 이제 조금 단기로 접근해야 되고, 지금 자리에서 솔라나 단기 접근을 한다고 한다면 요 자리 이 32만 9천원 정도를 딱 손절을 잡고 조금 더 위쪽으로 34만원 35만원 정도는 볼만한데, 손절을 좀 짧게 잡는 게 안전하다. 빠지게 되면은 여기도 보시면 쭉쭉 장대 양봉 쏘다가 이런 식으로 쭉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여기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이런 카브 같은 코인도 시총 1300억대 잡코인이지만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쭉 주봉상 내려와서 옆으로 빼고 있습니다. 빼다가 위쪽으로 이렇게 발산을 할 수가 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카브 같은 거 진입을 하더라도 저번 주의 저점, 지금 알트들 저번 주에 찍은 저점 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딱 손절가 잡고 393원 정도 되겠습니다. 손절 잡고 위쪽으로 조금 볼만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외에도 계속적으로 조금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타점을 잘 잡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타점 잘 잡아서 잘 올라왔는데, 중요한 거는 비트와 이더가 이제 꺾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알트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뭐 수익 난 거니 익절을 좀 해두고 보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비트랑 이더가 이제 조금 눌릴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다음 주에는 또 FOMC라는 대형 재료가 있고,
이 FOMC에서 0.5% 금리 인하를 해주면 빅롱으로 시장이 또 반등이 강하게 터질 수도 있지만 0.25%를 낮춘다라고 한다면 약간 시장이 또 실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패턴이 보이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올라가면은 내려오고 올라가면 내려오는데 다음 주에 조금 내려간다라고 하면 사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18K, 이더리움은 4200 그런 자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트가 쭉 내려오게 되면 알트들도 당연히 같이 빠지는데 중요한 건 내려오고 나서 비트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그런 자리에서 알트들은 또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코인들을 익절을 해 두는 게 안전할 수가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어차피 밀리게 되면은 다시 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준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조금 조정은 나올 수도 있고 항상 주말에 조금 리스크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빠진다 해도 이런 식의 W자 반등을 또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코인베이스는 4분기 강세를 점쳤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눌렸다 W자로 가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 기간이 지금 4분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PPI, CPI 주간에 어느 정도 올라온 부분을 다음 주에 조금 눌림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눌림 또한 기회로 활용해야 된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손절 짧게 잡고 상방을 보고 있지만 손절 가격 이탈을 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계속 물타기를 하는 것보다 상황을 좀 지켜보고 보시면 이더리움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 양봉 폭으로 보면은 사실 이전에 세 개는 폭이 굉장히 작죠. 그만큼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준비 기간이 길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까지 양봉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1, 2, 3, 4, 5, 6일 동안 그래도 양봉을 킨 거기 때문에 요 정도에 대한 어떤 정도 이제 상승분에 대한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2, 3일 정도 음봉을 이렇게 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렇게 빼고 나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도 W자를 그리면서 위쪽으로 좀 더 크게 상방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려주면 그것 또한 이제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밤도 이제 금요일 밤이고 나스닥 열리면서 지금 원래 이렇게 나스닥 열리기 전에 이렇게 눌러놓으면은 나스닥 열리고 나서 조금 역방향으로 한번 단기 반등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반등 한번 노려보고 주말간에 좀 조심하고 다음 주에 또 대망의 FOMC가 있기 때문에 FOMC에서의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올려놨기 때문에 FOMC 전까지는 또 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어느 정도 눌러놓게 되면 또 롱타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발표하면서 위쪽으로 이제 간다든지 그래서 한번 눌러놓고 다음 주에 올라가는 이런 그림도 충분히 지금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